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복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 경복궁이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경복궁을 안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BTS가 경복궁 근정전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한국에 오지 않았던 외국인들조차 경복궁을 가보고 싶은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경복궁에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99%의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찾아갑니다. 하나의 현상이 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뭐 역사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사실은 그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 이런 현상에 한국 분들도 동참을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게 하나의 대세가 됐습니다. 사실은 경복궁이 우리나라의 그 모든 어떤 사상, 예를 들어서 음양오행이라든가 천원지방 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홍범구주, 뭐 주역의 64궤 등등 민본주의 사상, 홍익인간 사상, 한국의 미가 막 들어가 있어서 상징이 가득한데 상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복궁 상징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서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남산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못 나간 한국 분들이 남산을 많이 찾아가서 한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명소가 됐습니다. 매우 청명한 날 남산에 올라가 보면 아, 서울이 진짜 멋있구나. 가다 보면 이제 서울, 도성, 성곽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이 전 세계 유일하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혹시 아실까요? 한번 눈 감고, 아니 그냥 눈 뜨고서라도 다른 나라의 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산이 없습니다. 가까운 동경, 북경, 자, 미국의 뭐 워싱턴, 뭐 유럽의 파리, 뭐 런던, 뭐 베를린, 어디를 생각을 해도 산이 없어요.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의 수도 베른을 생각해도 산이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서울만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풍수지리 사상을 적용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풍수지리는 알고 있고 또 그 서양에서는 이제 지오멘시라고 그래서 우리의 풍수와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적용한 도시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풍수지리 사상이 중국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의 역대 왕조의 수도가 평지였다는 걸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풍수는 원래 우리부터 자생적으로 있었고 중국에서 들여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근데 풍수가 뭘까요? 바람 풍자 물수자입니다. 예, 바람을 맞고 물이 얻는 자리를 찾는 것이 이 풍수입니다. 그것이 명당인데요. 왜냐하면 기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계곡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그 계곡 바람을 맞으면 집도 사실은 죽는다고 하거든요. 사람도 병 걸려 죽고. 그래서 바람을 피해야 될 그런 장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산이 있고 어떤 물이 흐르면 그 좋은 장소가 되겠죠. 경복궁의 예를 들자면 경복궁은 백두산에 아주 힐링한 기운이 산맥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북한산을 거쳐서 경복궁 바로 뒤에 있는 뒷산 백악산을 거쳐서 녹산을 지나 아미산 또는 아미사라고 하는데 그 기운이 뻗어서 경복궁의 왕이 처소인 강령전에 딱 이릅니다. 그리고 명당수에 해당하는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경복궁이 완전 명당인 것이죠. 보시면 주변에 산들이 있잖아요. 뭐 인왕산, 백악산, 뭐 이렇게 낙산, 남산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바람을 잘 막아주는 그런 장소에 경복궁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당의 개념이 하늘의 별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늘의 별자리.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보면 별자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눈에 보이는 모든 별자리들을 구획을 나눠서 그린 그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문도를 의미하는데 왜 이것을 그렸냐. 이게 모든 것이 옛날에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돼서 지상에 내려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별자리 그림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고 지상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별자리 가운데 보시면은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작은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미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미원은 자색의 작은 담벼락 이런 뜻입니다. 자면의 자체가 붉은색을 뜻하고 있고요. 이곳에 하늘의 천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고요. 명당수에 해당하는 명당에는 이제 반드시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명당수에 해당하는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명당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늘에는 천신이 계시고 삼신상제님이 계시고 우주를 다스리고요. 지상에는 상심상제님의 명을 받은 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게 지상의 자미원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그러면 28개의 별자리가 자미원을 호위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28개의 별자리가 지상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별자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가 보일 텐데 네, 지상에 적용하면은요 28개의 별자리가 어떤 신성한 동물로 변하거나 산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전을 호위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28개의 별자리가 어떤 모습이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개 별자리를 지상에 내릴 때는요 동서남북 7개씩 나눠서 각각 신성한 동물의 배속을 합니다. 자,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남쪽에는 주작, 북쪽에는 현무 이렇게 배속을 하는데 그게 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풍수를 얘기할 때 동천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 적용을 해보면은 경복궁 주변에 바로 동쪽에 낙산 또는 낙타산이라고 하죠. 낙타에 이렇게 등처럼 생겼다 해서 이 동대문 바로 옆에 있고요. 서쪽에는 인왕산이 있습니다. 네, 서쪽에 이제 백호죠. 그래서 옛날부터 인왕산 호랑이 했는데 어쨌든 이 백호의 그 배속된 만큼 호랑이도 그쪽에 많이 있었나 봅니다. 남쪽에는 남산이 있고요. 북쪽에는 백악산이 있습니다. 이게 28개의 별자리의 모습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변한 거죠. 그렇게 호위를 하고요. 또 경복궁에도 있습니다. 경복궁을 드나드는 4개의 문이 있죠. 4개의 문에 각각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그림을 그려서 경복궁을 호위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핵심적으로는 경복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근정전 주변으로 그런 신성한 동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호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겹겹이 그 산으로 28수가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4개의 도성을 드나드는 문, 네, 그림으로 또 경복궁에 드나드는 4개의 문의 그림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자, 하늘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자색의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곳에 천신이 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하늘에 백성이 사는 곳은 천시원, 하늘에 신하들이 살고 있는 곳은 태미원이고요. 28개 별자리가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당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게 바로 은하수죠. 그래서 이게 하늘의 명당의 모습이고요. 지상은 천신의 명을 받은 천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지상의 자미원은 경복궁이고요. 지상의 태미원, 신하들이 있는 곳은 이제 육조거리, 지금 세종로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상에 백성들이 사는 곳은 종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고 28개의 별자리는 지상에 내려가서 각각 동청룡, 서백호, 남두작, 북현무 산으로서 이렇게 한양을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양 도성이 18km 이렇게 처음에 쌓았습니다. 그것도 98일 만에 엄청나게 많이 쌓았죠. 태조 이성계 때 세우고 세종 때 이제 다시 좀 고치고요. 그다음에 숙종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현재 13.5km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양 도성이 전 세계에서 수도를 감싸는 가장 오래된 성곽이에요. 그리고 가장 긴 성곽입니다. 이런 기록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